어느 날부터인가 괜히 몸을 긁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피부가 좀 건조한가 보다. 날씨 탓이겠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대부분 여기서 멈춥니다. 문제는 몸도 그쯤에서 멈춰주길 바란다는 데 있습니다. 가려움은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씩 조용히 오래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유 없이 같은 부위를 계속 긁게 된다면, 밤이 되면 더 심해진다면, 긁지 않으려고 해도 손이 먼저 반응한다면, 그건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이미 어딘가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가장 늦게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없으니 병원에 갈 이유도 없고 일상생활은 계속되니까 그냥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몸의 경고는 항상 통증의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가려움은 조용하지만 집요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가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 몸이 굳이 가려움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거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심코 긁고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가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피부를 떠올립니다. 피부가 약해졌나? 보습이 부족한가? 비누가 안 맞았나? 물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려움은 피부 문제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려움이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바깥에 있지만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몸 안에서 생긴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는 통로가 피부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부에는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가려움만 계속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으니 더욱 가볍게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아주 흔합니다. 검사는 정상이었는데 가려움만 몇 달째 계속됐어요. 피부과에 갔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몸은 계속 같은 신호를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가려움은 피부 세포만의 반응이 아닙니다. 혈액 호르몬, 신경대사, 과정 면역 반응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 안의 균형이 깨지면 그 결과가 가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연결고리는 더 복잡해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가 와도 몸이 금방 회복합니다. 하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작은 불균형이 오래 남습니다. 그게 피로로 남기도 하고 잠으로 회복되지 않기도 하고 가려움처럼 계속 신경을 건드리는 증상으로 남기도 합니다. 가려움이 유난히 밤에 심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밤은 몸이 쉬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억눌려 있던 신호가 조용해진 환경에서 더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낮에는 괜찮다가도 잠자리에 들면 갑자기 가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참으려고 합니다. 괜히 예민해졌다고 생각하고 버텨보려 합니다. 하지만 잠을 방해할 정도의 가려움은 이미 몸이 보내는 신호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부위만 반복해서 가려운 경우, 긁지 않아도 따끔거리거나 불편한 느낌이 있는 경우,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 계절이 바뀌어도 계속되는 경우, 이건 피부 겉면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쪽에서 시작된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려움은 혼자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 다른 작은 변화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진다든지, 아침에 몸이 잘 풀리지 않는다든지, 얼굴이나 손발이 잘 붓는다든지, 소변색이 예전과 다르다든지, 이런 변화들은 각각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려움과 함께 나타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경고하지 않습니다. 여러 신호를 조금씩 나눠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지만 전체를 보면 분명한 흐름이 생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흐름을 잘 보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나이 탓으로, 원래 그렇다며 넘기면서 몸의 이야기를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같은 신호를 보냅니다. 가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가려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위험 신호가 되는지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려움은 피부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피부에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부터가 문제라는 건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려움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면 불안해질 수 있고 반대로 모든 가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중요한 신호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먼저 괜찮은 가려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건조해졌을 때, 목욕을 자주 했을 때, 비누나 세제를 바꿨을 때, 새 옷을 입고 난 뒤, 이런 경우의 가려움은 대부분 며칠 안에 줄어듭니다. 보습을 충분히 하고 피부를 쉬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부위도 일정하지 않고 시간대도 들쑥날쑥합니다. 이런 가려움은 몸의 일시적인 반응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같은 부위가 계속 가려운 경우,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몇 달째 반복되는 경우, 긁지 않아도 안에서부터 간질거리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 이때부터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성 가려움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좋아졌다가 다시 생기고 또 좋아졌다가 다시 생기는 패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항상 어딘가에 남아있는 느낌. 이건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의 환경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대입니다. 특히 밤입니다. 잠자리에 들면 갑자기 가려워지고 자다가 깨게 되는 가려움. 밤에 심해지는 증상은 몸이 쉬는 동안 정리되지 못한 신호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부위의 특이성입니다. 전신이 막연히 가렵다기보다 손바닥, 발바닥 정강이 등 허리처럼 특정 부위가 반복됩니다. 이런 부위들은 혈액순환, 신경대사 변화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함께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가려움 하나만 놓고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신호와 함께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는 느낌, 아침에 몸이 무거운 느낌, 손발이 잘 붓는 느낌, 소변 색이 진해진 느낌, 입맛이 예전 같지 않은 느낌. 이 중 하나라도 가려움과 함께 나타난다면 몸 전체를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이 기준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몸이 빨리 회복합니다. 조금 무리해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문제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몸은 더 일찍 더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려 합니다. 가려움은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땐 그냥 넘겼어요. 설마 그럴 줄은 몰랐죠. 이 말은 대부분 결과를 알고 난 뒤에 나옵니다. 사실 몸은 이미 여러 번 말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가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큰 병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절대 아닙니다.
의심하는 것과 겁을 먹는 것은 다릅니다. 확인하는 것과 불안에 빠지는 것도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판단 기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특히 어떤 분들이 가려움을 더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위험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려움이 오래 같은 방식으로 같은 자리에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신호가 같은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가려움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일시적인 불편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몸 상태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계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을 바라볼 때 반드시 함께 봐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몸 상태입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려움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질환은 당장 아프지 않아도 몸 안에서 천천히 균형을 흔들어 놓습니다. 혈액순환, 신경전달, 대사 과정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피부로 전달되는 신호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 반응이 아니라 몸 전체 변화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을 장기간 복용 중인 경우입니다. 진통제, 소염제, 수면제, 위장약, 매일 먹는 약이 몸에 익숙해졌다고 해서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은 간과 신장을 거쳐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 과정이 오래 반복되면 몸에 부담이 쌓일 수 있고 그 결과가 가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예전에는 없던 가려움이 어느 시점부터 서서히 생겼다면 복용 중인 약과의 연관성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술을 자주 마시는 경우입니다. 양이 많지 않더라도 매일 혹은 거의 매일 마신다면 몸은 계속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피로는 쌓이고 대사 기능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피부가 먼저 반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최근 들어 체중이나 식욕에 변화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살이 빠진다거나 반대로 갑자기 잘 붓고 체중이 늘어난 느낌이 든다면 이런 변화와 가려움이 함께 나타나는 건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력입니다. 가족 중에 간, 신장, 내분비 질환을 앓은 분이 있다면 본인도 같은 신호에 조금 더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겁을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률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위험한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려움이 생기면 가장 흔히 하는 행동은 연고부터 바르는 것입니다. 당장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문제를 늦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원인은 그대로 남아 신호만 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한 연고를 오래 사용하는 경우 피부는 더 약해질 수 있고 가려움의 원인을 더 알아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흔한 선택은 인터넷 정보를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걸 먹고 나았다. 이 방법으로 완치됐다. 하지만 몸 상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맞았던 방법이 나에게도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여러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려움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선택은 무작정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멈춰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디가 가려운지, 어떤 상황에서 심해지는지, 다른 변화는 없는지. 이런 정보만 정리해도 의료진과의 대화는 훨씬 정확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불안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걱정을 줄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괜히 겁을 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기준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지 아주 현실적인 정리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신경 쓰면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으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는 괜찮은 걸까? 아니면 이미 늦은 걸까? 이 두 가지 생각 모두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신호를 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태도는 극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려움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큰 병을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가려움이 계속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쪽이 바로 이 두 번째라는 점입니다. 조금 가렵지만 생활은 가능하니까, 며칠 지나면 나아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몸의 신호는 점점 더 익숙해집니다. 가려움이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 증상이 심해져서 위험한 게 아니라 증상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엔 가려웠는데 요즘은 그냥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가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몸이 아니라 사람이 포기한 경우입니다. 몸은 여전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 신호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려움은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지 이유로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러 조건이 겹쳐서 나타납니다. 나이, 생활 습관, 수면 상태, 약물 기저 질환, 이런 요소들이 조금씩 쌓여 어느 순간 피부라는 창구를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가려움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된다. 이 연고만 바르면 끝이다. 이런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간단한 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몸은 더 복잡합니다.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해도 다르게 반응하고 같은 증상도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심해지는지, 하루 중 언제 가장 불편한지, 긁으면 잠시라도 나아지는지,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는 것만으로도 몸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의 조언을 너무 쉽게 믿지 마십시오. 나도 그랬는데 괜찮아졌다. 이 나이에 다 그렇다. 이 말들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경험이 내 몸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미 약을 복용 중이거나 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에 무조건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확인해야 할 때를 놓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가려움이 몇 주 이상 지속되고 패턴이 반복되고 다른 변화와 함께 나타난다면 그때는 혼자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전문가의 눈으로 한 번쯤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에 확인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크게 번지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정하고 약을 조절하고 관리 방향을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계속 미루고 참고 덮어두면 나중에는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몸은 항상 시간을 줍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가려움은 몸이 주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아직 여유가 있을 때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신호를 지금 알아차린다면 충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아주 단순한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지금부터 실천할 것, 복잡하지 않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가려움은 사소한 불편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증상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증상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늦게 받아들입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견딜만 하니까, 일상은 돌아가니까. 하지만 몸은 항상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무너지는 방식으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작은 힌트를 줍니다. 가려운 피로 수면의 변화, 소변이나 땀의 느낌, 이유 없는 불편감, 이런 것들은 몸이 보내는 메모와 같습니다. 짧은 문장으로 조심스럽게 반복해서 남기는 메모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메모를 읽지 않고 구겨서 버린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적어도 무시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가려움이 큰 병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은 건조함 환경 알레르기 일시적인 컨디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확인이 필요한 가려움입니다. 그 일부를 가려내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주 단순한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려움이 같은 부위에서 3주 이상 반복된다면 한 번은 확인하십시오. 둘째, 밤에 더 심해지거나 수면을 방해한다면 그건 몸이 쉬는 시간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가려움과 함께 피로 부종, 소변 변화, 체중 변화가 동반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위험 신호는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물 섭취량을 의식적으로 늘리고 잠드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술과 자극적인 음식을 잠시 줄여보는 것만으로도 몸은 의외로 빠르게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몸을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조정에도 가려움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검사를 선택하십시오. 검사는 겁을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걱정을 없애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만큼 빨리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당신에게는 이득입니다. 건강을 지키는데 용기가 필요한 순간은 대부분 아프기 전입니다. 아프고 나면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이 당신의 몸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부모님, 형제, 가까운 지인 중에 이런 가려움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조용히 전해 주십시오. 겁을 주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그냥 한 번쯤 확인해 보라고 말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정직합니다. 우리가 듣지 않아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가려움은 불편함이 아니라 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대화를 오늘은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불안이 아니라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몸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